축산, 검협전. 68화. 모여드는 조력자들. 옥청은 신아침을 빌려오라 하고 추운수는 도화장을 거두려 하네. 어느새 2월 초하루가 되었다. 백기의 명에 따라 마을 사람들이 광장에 나무판으로 단상 3개를 쌓았다. 중앙에 비무대, 좌우 단상에 각각 대가장 자리와 손님 자리를 마련했다. 그리고 좌우 단상과 중앙 비무대 사이에 10장 남짓한 공간에 날카로운 양날 단검과 고운 모래를 깔아 길을 만들어 두었다. 마지막으로 대청을 말끔히 정리해 연회장으로 꾸몄다. 어느 정도 준비를 마친 후 황연극에 초대장을 전달하기로 하였다. 여가장 주요 인사에게 보내는 붉은색 초대장에는 초사흘 아침에 봄맞이 연회를 마련했으니 여가장 측도 참석하여 진가장 장주와 유윤중 두 집안의 화해를 주선해달라는 내용을 담았다. 황연극이 여가장에 찾아가 여원명과 가군박에게 대가장의 뜻을 전했을 때 두 사람은 전혀 악의 없이 아주 공손한 태도로 틀림없이 가겠노라 답했다. 두 사람은 대화 중에 황연극이 현진자의 제자임을 알고 대가장의 아미파 조력자가 더 있구나 싶어 심히 불안해졌다. 그래서 황연극을 배웅하자마자 법원에게 달려가 상의했다. 사실 법원은 자은사 대결에서 아미파에게 무참히 패한 후 복수할 방법을 찾기 위해 직접 허비랑을 찾아가던 중이었다. 그런데 여가장 부근을 지나던 중 화산파 제자 여원명과 가군박이 이곳에 있다는 소식을 들었다. 그렇지 않아도 열화가 자은사를 도우러 오지 않은 까닭에 궁금했기에 당장 발걸음을 돌렸다. 자세한 사정을 알아두면 후에 다시 도움을 청할 수 있으리라 생각했다. 두 사람을 만나보니 역시 이유가 있었다. 열화는 오랫동안 공들인 열화내음검을 완성하지 못한 데다 우담의 경고를 받은지라 섣불리 움직이지 못했던 것이다. 법원은 이 사실을 확인하고 바로 떠나려 했으나 대가장 치는 일을 도와달라는 두 사람의 부탁을 뿌리치지 못했다. 나중에 열화의 도움이 필요할 때 두 사람을 이용할 셈이었다. 들어보니 대가장의 무예 실력이 뛰어난 자는 꽤 있으나 검선 실력자는 기껏해야 동원기뿐이니 크게 문제될 것이 없었다. 크하하. 걱정할 것 없소. 아미파가 무어 별거라고. 다만 추운수 그 늙은이 거처가 지척이라 좀 꺼림칙한데. 어쨌든 대결이 코앞이고 대가장 놈들이 내가 온 줄 모르고 동원기만 믿고 있으니 그날 상황을 지켜보다가 마지막에 나가서 동원기만 처리하면 되겠구려. 만약 추운수가 나타나더라도 화산으로 도망가면 그만이요. 위험에 처한 마을 사람들을 두고 우리를 쫓아오지는 않을 테니까. 우리는 열화내음검이 완성될 때까지 기다렸다가 다시 복수하면 되고. 여원명과 가군박은 법원의 말이 일리가 있다고 여겨 상의 끝에 대가장으로 답신을 보냈다. 각 마을은 모두 오랜 이웃이니 예전처럼 무기를 들고 싸워 많은 사람이 다치는 일이 벌어져서는 안 될 것이오. 약조한 날에 진 장주, 나 대협과 함께 연회에 참석하여 진가장과 대가장이 화해할 수 있도록 중재하도록 하겠소. 백기가 여가장 전령에게 받은 서신 내용을 모두에게 전한 후 가장 먼저 조심원이 의견을 냈다. 꽤나 호의적이군요. 우리 쪽에 조력자가 합류한 것을 모르지 않을 텐데 아무래도 다른 꽁꽁이가 있는 것 같습니다. 우리도 단단히 방비해야겠습니다. 옳은 말씀입니다. 얘를 갖추는 척하고 뒤에서 공격을 준비하고 있겠지요. 우리도 처음에는 정중히 맞이하겠지만 절대 긴장을 늦추지 말아야 합니다. 백기는 함해 등 내 여협이 실력이 뛰어나지만 조금 자만한 것을 알고 능조에게 특별히 부탁했다. 능소저에게 내 사람을 잘 대접하되 기회를 보아 그날 신중히 대응해달라는 말을 전하도록 해주세요. 법원이 합세한 이상 경솔하게 맞서면 절대 안 됩니다. 후에 이 말을 전해 들은 함의 일행은 기꺼이 수긍하고 받아들였다. 그날 밤 갑자기 보초가 다급하게 달려왔다. 지금 마을 입구에
성도에서 왔다는 웬 여승과 소년 소녀가 오여협과 주여협을 만나기를 청합니다. 이때 내 여협은 후원에서 능운봉 대상형과 이야기를 나누고 있었다. 백기가 후원으로 사람을 보낸 후 직접 여승 일행을 맞이하러 나갔다. 내 여협도 곧 뒤따라 나왔다. 여승 일행은 다름 아닌 옥천과 장씨 남매였다. 오문기와 주경운이 크게 반기며 모두에게 소개한 후 다 함께 자리에 앉아 이야기를 나누었다. 사태, 어쩐 일로 여기까지 오셨어요? 대사원봉에 다녀왔더니 너희가 하매와 최기를 따라갔다더구나. 두 사파놈을 혼내주고 대가장을 돕는 일이라던데 이 애들이 무척 보고 싶어 해서 왔단다. 너희를 따라오고 싶었는데 함부로 옥천관을 비울 수 없어 내가 돌아오기만을 기다렸다는구나. 이 애들이 강호 경험을 쌓고 나도 겸사겸사 여러에게 육법을 배웠다는 가군박의 실력을 직접 확인해 볼 생각이었지. 그런데 떠나기 직전에 사부가 찾아오셨어. 내가 오랫동안 수련했으나 아직 제자 하나 거두지 못한 것이 안타깝다며 요청의 자질이 제법 뛰어나니 제자로 거두라고 하셨단다. 제 동생에게 사부가 생기자 장기 녀석 마음이 급해졌던 모양이야. 저도 제자로 받아달라고 애걸복걸했으나 알다시피 우리 문파는 남자 제자를 거둔 적이 없으니 울어도 소용없는 일이지. 그랬더니 사부께서 슬쩍 귀띔을 주시더구나. 장사 지역에 있는 대가장과 여가장이 2월 초사흘에 대결을 벌이기로 했는데 최근에 법원이 합세했다고 말이다. 표면상으로는 평범한 마을 간 다툼처럼 보이지만 그 뒤에 여러 검선들이 합류한 만큼 정파와 사파의 대결이 될 것이라 하셨지. 사실 법원은 큰 문제가 아닌데 나중에 합세할 운남의 요괴강이 대단한 요법을 구사하기 때문에 검선들도 대적하기 쉽지 않을 것이라며 내게 이 애들을 데리고 가보라고 하셨어. 일단 지켜보다가 도울 일이 있으면 돕고 장기와 인연이 닿는 사부를 찾아볼 생각이란다. 옥청이 도우러 왔다는 말을 듣고 다들 크게 기뻐했고 곧 새로운 손님을 위한 연회를 마련했다. 사태. 그런데 추운수 어르신이 가까운 형산에 기거하시잖아요? 코앞에 사파놈들이 득실거리는데 어째서 지켜보고만 계실까요? 경운아, 이런 사소한 일에 그 어르신이 나선다는 것이 말이 되느냐? 그리고 그분은 요괴강의 사조와 인연이 깊기에 문제가 커지기 전에는 나서기가 불편한 상황이란다. 자칫 어린 후배를 괴롭힌다는 구설에 휘말릴 수도 있지. 사실 여기 두 사람의 사부인 나자연 선배도 출타한 것이 아니었단다. 추운수 선배의 부탁으로 석굴 깊은 곳에서 완석대사를 돌보느라 자리를 뜰 수 없고 그분 역시 요괴강의 사조와 척을 지고 싶지 않아 피한 것이지. 두 사람이 성미가 급해 석굴 안쪽까지 살피지 않고 상사질 말만 들은 탓에 몰랐던 거란다. 만약 선배가 정말 없었다면 그분의 단약을 그리 쉽게 찾을 수 있었겠느냐? 망가진 비검을 손보는 단약은 반평생 심혈을 기울여야 만들 수 있는 것인데 그리 귀한 것을 아무렇게나 놓아두겠느냐 말이다. 하매와 최기도 그제야 의문이 풀렸다. 사부는 항상 비밀리에 단약을 보관했는데 너무 쉽게 눈에 띄어 이상했었다. 상방숙 이 앙큼한 계집애 같으니라고. 사부가 사정이 있어 자리를 비울 수 없으면 그렇다고 말하면 되지. 출타했다고 거짓말할 건 또 뭐야? 괜히 우스운 꼴이 되었잖아. 하긴 사부가 출타 중이란 말만 듣고 제대로 살피지 않은 내 탓이지. 누굴 탓하겠어. 사부를 만났다면 끝까지 매달려서라도 복수를 해달라고 청했을 텐데. 그러면서 대략 날짜와 시간을 헤아려 보니 사부에게 다시 다녀와도 충분할 것 같았다. 저희는 사부를 뵈러 다시 형산에 다녀오겠습니다. 아마 당장은 오시지 못할 것이요. 만약 오실 뜻이 있다면 굳이 두 사람이 갈 필요도 없겠지. 옥청이 만류했지만 하매와 최기는 여전히 면이 서지 않는다고 여겼는지 고집을 꺾지 않았다. 그래도 다시 가보겠습니다. 그분이 오기 싫은 것이 아니라오. 추운수 선배처럼 요괴강의 사조와 복잡한 인연이 얽혀있기 때문이지. 동원기 선배는 아무 관계도 없어 홀가분하게 나선 것이고 기어코 가야겠다면 가시오. 끝내 오지 않겠다고 하시면 대신 오행 신화침을 빌려달라고 청해보시게.
지독한 요법을 깨뜨릴 수 있는 대단한 법보이니 큰 도움이 될 것이요. 다음 화에서 이어집니다. 더 좋은 콘텐츠를 제작하기 위하여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려요.